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설명을 진행을 할 박승 강사라 합니다. 예, 저는 김현 선생님하고 계속 같이 일을 하기도 했고, 특기자 전형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저도 대학을 특기자 전형으로 갔고, 특기자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을 가르쳐 오고 있고요. 제 소개는 PT에 안 넣어서 간략히 드리자면, 대치동에 있는 KNS 학원, 그리고 기타 다른 학원들에서 어, 토플과 그리고 이 UD 전형 그리고 국제 전형들을 맡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김현 선생님께서 앞쪽에서 그 합격하는 학생들의 스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진행하게 되는 UD 면접 수업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해오면서 느꼈던 점은 학생들이 특히 외고에서 많이 지원하는 전형이다 보니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언제부터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면접에 있어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면접의 중요성이랑 이게 어떻게 판가름 나는데 면접이 당락을 결정 지어 주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요게 일단 제 합격한 학생들의 자료거든요.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드는 학생들에 있어서 11%밖에 안 되지만 얘네는 거의 합격을 다 한 거고요. 근데 그 기간을 채울 수 있는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되게 드물었어요. 여기엔 일반고 학생들도 간혹가다 있었는데 보통은 4개월 정도를 가장 많이 수강을 했고요. 5개월 이상 듣는 학생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학원에서 운영을 할 때 요 다음 슬라이드부터 보여드리면 요렇게 과정을 쭉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겨울에 한번 프리뷰를 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기본적인 소양을 다진 다음에 3월에서 7월 사이에는 솔직히 들을 수 있는 학생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가을 학기 여름 방학 시작하면서 가을 학기부터는 쭉 수업을 면접 직전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시기였고요. 보통은 주 2회나 주 1회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 면접이라는 게 학생에 있어서의 소양과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연습을 안 하고 가는 학생은 없어요. 요거는 다들 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준비한 만큼 다른 학생들도 준비해 왔을 테니까 거기에서 어떠한 차별점을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수업을 통해서 면접에 있어서 최대한 익숙해지고, 또 UD 같은 경우에 영어다 보니까 평소에 막 영어로 말하고 다니는 학생들, 뭐 외고에서 그런 활동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매일같이 영어를 쓰는 환경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최대한 노출시키고 영어 제시문과 노트 테이킹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웃풋을 제대로 줄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쪽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ABC형 요거랑은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김현 선생님한테 맞춰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여기 그냥 간단한 내용인데 A형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를 제가 내신이라고 썼어요. 학생부도 좋고 영어 실력도 출중하고 그리고 학업 적합성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UD의 여섯 개의 계열, 그 계열에 맞춰진 학생부를 가진 학생이라면 이런 학생들은 보통 저희가 무조건 1차 합격한다고 봐요. 그 면접 준비가 됐을 때. 그리고 이 B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빠졌죠. 근데 내신은 안 좋은데 학업 적합성은 갖춰진 학생부를 갖고 영어 실력까지 좋아요. 이런 학생들이 이제 UD를 되게 갈망하면서 지원을 가장 많이 하는 학생들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내신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에 따라서 좀 당락이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이 총 세 가지를 놓고 보자면 A형이 가장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거고 B형과 C형 사이에서는 오히려 C형이 더 높아요. 영어는 잘 뛰어나다고 할 수 없는 학생일지라도 내신이랑 학업 적합성이 UD에 맞춰져 있다면 면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가 완전 뛰어난 외국에서 수업을 외국에서 체류한 경험도 있거나 아니면은 영어가 굉장히 유창해가지고 토플이 막 300점이고 이런 학생들을 위한 면접은 아니거든요. 다만
영어로 된 제시문을 이해를 하고 자신의 의견을 끊임없이 개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 집중해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5분이란 시간이 굉장히 길면서도 짧아요. 학생들이 그 5분의 시간을 5개 정도의 문제를 스스로 배분해가지고 딱딱딱딱 This is my answer for the first question 하면서 쭈르르륵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덜 되는 걸 떠나서 그런 거를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그냥 밀고 나갈 수 있는 연습을 해서 그 영어 실력이 좀 떨어지고 보캡이 좀 안 좋은 거나 뭐 수준 낮은 걸 쓰더라도 쭉쭉쭉 나와줘야 되는데 그럴 수만 있다면은 영어 실력이 판가름나는 영어 실력으로 판가름나는 전형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살짝 넘어가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UD의 계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LSBT는 제가 수업을 많이 진행을 안 하기도 하고 김현 선생님께서도 1년에 한두 명 볼까 말까인 계열이고 여기에서 CLC, Econ, International Studies, 그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가 있는데 요거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예요. 일단은 면접이 코로나 이후로 막 화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녹화로 바뀌면서 자소서도 없어졌잖아요. 자소서가 있을 때는 저희가 수업하기도 되게 좋았고 편했던 면이 요거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학생부 이외에서 한 번 더 푸시를 줄 수 있는 게 자소서였는데 그게 사라지면서 이거를 이제 학생부에서만 이제 정성평가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제가 면접에 있어서 학생부를 보면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 학생은 정말 많은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보고서도 많이 제출되어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은 제시문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또 밀어붙일 수는 없겠지만 뭐 연대 같은 경우에 프랭켄슈타인 제시문이 출제된 적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재작년에는 피터 싱어가 나오면서 그 유아에 있어서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에 대한 제시문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자기가 어떠한 소양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문학에 기반을 둔 제시문은 문학적으로 들어가서 풀어낼 수 있고 반면에 이콘인 학생들은 상경 계열에 맞춰져 있어서 뭐 엄청 뭐 이렇게 어떤 연구 보고서나 이런 것도 경제적으로 맞춰져 있거나 한데 가장 많이 보이는 게 CLC랑 인터내셔널 스터디즈랑 폴리티컬 사이언스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이콘을 많이 생각보다는 UD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콘으로 많이 가기는 하는데 나중에 이콘 기반되어 있는 활동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런 계열로 어차피 나중에 갈 거니까 자신의 답변에 국제 관계적인 거를 밀어붙이든 아니면은 문학적인 걸로 이제 제시문에 있어서 풀이를 해내가는 방식을 이제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게 본인의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답변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나오기보다는 같은 제시문을 보더라도 자신의 과거에 걸어왔던 길에 맞춰진 답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가장 면접관들한테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꾸준히 합격자들 보면은 그런 특색이 이렇게 이 계열 중에 하나에 맞춰 떨어질 수 있게 된 거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 예외가 하나 있다면 내신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UD가 충원율이 굉장히 높았던 건 사실이에요. 지난 2년간 더 높아졌고 그래서 면접에 있어서 중요도가 40%인데 적냐 아니면 많냐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3배수를 선발을 하잖아요. 면접을 보러 갈 때. 1배수인 학생들은 면접에서 아무 말 없이 녹화를 안 하고 나오지 않고 그리고 유의미하게 한 4분 정도의 시간을 보낸다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전형 자체가 60%가 학생부고 그리고 40%가 면접인데 기본만 치고 나와도 이 학생들은 1배수잖아요. 떨어지면 불공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 준비를 안 하면 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진짜
면접 준비를 안 하고 들어가서 태블릿 딱 보는 순간 얼어버리는 학생들도 많고, 그리고 김현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면접관이랑 하면 긴장은 좀 될지언정 follow question이 연대 같은 경우에 보통은 한 개 정도는 최소한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교수가 마음에 들었거나 아니면 좀 방향성을 잘못 잡았을 때는 follow question을 줬는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태블릿 면접 같은 경우가 훨씬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 태블릿이 그냥 그 녹화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모습이 녹화되는 게 보여요. 그러면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거에 있어서 수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한 다음에 일배수인 학생들은 크게 걱정이 없다. 그럼 제 타겟팅은 2배수에 걸쳐져 있는 학생입니다. 3배수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은 1차 합격하더라도 어려울 수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제 예외적으로 뭐 요즘에 내신이 외고에서도 4점대 이내로 좁혀지고 있는, 4점대 초에서 이내로 좁혀지고 있는데 뭐 4.3, 4.4인 학생이 가게 되는 게 한 명 있으면 뭐 이렇게 화제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3배수에 있어서 속해서 들어갔다 한들 면접을 잘 본다고 해서 합격이 될 가능성은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2배수 안에 들어가는 학생이라면 추가 합격까지 총 충원해서 제 목표는 1배수 애들은 그냥 걸어 들어가게 해주는 거고요. 2배수로 만나게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번호에 추합 번호 10번, 20번 이런 경우는 확실하잖아요. 그 번호 안쪽으로 밀어주는 거를 저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합격하는 거라 다름이 없다 보니까 1배수 학생들은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그 다음에 2배수인 학생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면접의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흘러 들어가가지고 가서 실수하지 않고 잘 답변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또 기출문제랑 예상문제를 제가 많이 만들어서 풀게 하는데 제시문이 뭐 나올지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제 수업의 목표는 제시문이 뭐가 나오게 된들 4분 이상의 시간을 그 제시문에 대해서 원활하게 답변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하고요. 어떤 게 나올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연대 UD에서 AI에 대한 제시문이 나올 거라고는 조금 진짜 생각하기 어려웠거든요. 좀 굉장히 동떨어지기도 했고, 물론 UD스럽게 만들려고 포장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의 UD의 출제 경향으로 봤을 때는 되게 특이하다고 할 만한 기출 문제였는데, 어떤 제시문이 나온다 한들 본인이 맞춰서 풀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UD 같은 경우에는 기반이 되는 건 인문 철학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올해 간이로 이제 제가 실러버스를 짜놓은 건데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안다 하더라도 좀 얕게 알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인문 철학적인 기반이 되는 거. 그리고 UD 같은 경우에 되게 과가 자체가 국제 학교다 보니까 되게 그런 멀티컬처럴리즘이나 이런 다문화랑 그런 특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업들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회과학 쪽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과 함께 인문철학 배경을 쌓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영어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국문으로 알고 있어도 영어로 표출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웃풋을 영어로 줄 수 있게 쭉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여름 학기의 실러버스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커버를 해야 되는데 겨울 학기나 이런 부분들은 또 쭉 해왔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여름 학기에 가장 많이 드니까 이렇게 수업을 구성해 놨고요. 수업 진행 방식은 일단 이거 시간이랑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고, 저는 학기 초에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부터 시작하진 않아요. 면접을 먼저 딱 주면은 학생들도 힘들어하고 하기 때문에 먼저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수업을 진행한 다음에 그 수업에 관련돼 있는 제시문을 줘요. 근데 제 경험상 이 수업을 했는데 그냥 자기 멋대로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렇게 풀어봐라, 이거에 기반해서 나온 어떤 이념에 기반해서 나온 문제라면 이거를 이용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학생들이 8분이란 준비 시간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기존의 머릿속에 있던 걸 끄집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향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업부터 하면서 그 어떤 식으로 문제의 포인팅을 지어주는 거죠. 이 제시문은 뭐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련된 제시문이다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수업을 먼저 한 다음에 이거에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껴봐라고 하면서 이제 수업을 유도하게 되는 방식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른 학원들과 차별점으로 두는 게 지금 TA를 쓰고 수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면접은 다 일단 화상 녹화 면접이지만 연습할 때는 저와 면접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에 있어서 학생과 최소 20분 정도의 시간을 매 면접마다 진행을 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총 다 학생들이 면접이 끝나고 제시문을 해설을 하고 그거에 대한 리뷰를 하면서 총평하고 수업을 마치는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소서나 이런 게 있었을 때는 여기 사이에 학생들 수에 따라서 자기 면접 시간, 준비 시간 같은 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준비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 그 시간을 다른 문제들, 이 렉처에 관련돼서 나왔던 이 주제, 토픽에 대해서 문제를 한 4개 정도씩 풀어보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그거까지 이제 다 제시문 해설이랑 리뷰 부분에서 문제 해결 부분에서 들어가고요. 아직 많이 시간이 남았지만 파이널에서 이제 얘기를 진행을 죄송합니다. 하나 건져뜯네요. 이게 여름 학기라면 가을 학기로 들어가면은 요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 면접부터 진행을 하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 토픽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었다라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학생들한테 저는 필살기라고 부르는데 한 2~3가지 정도의 이념이나 아니면 자신에 있어서의 가치관을 갖게 만들어요. 그걸 찾으라고 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그걸 더 발전시키려고 하고요. 그러면 어떤 제시문이 나오든 하나로만 밀어붙이려고 하게 되면은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2~3개 정도에 있어서 자신의 길을 갖고 있으면 이 제시문, 그게 경제라면 인문철학 제시문이 나와도 경제적으로 풀어보려고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그게 공리주의라면 어떤 제시문이 나오면 공리주의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공리주의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신의 필살기 무기고에 한 2~3개 정도 이상의 탄약이죠. 탄약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걸 갖고 있다면은 어떤 제시문이 나와도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에 가깝게 진행이 될 수 있게 가을 학기엔 순서를 바꾼다. 그리고 파이널로 들어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면접 제시문에 관련해서 그냥 최대한 이 기간에 오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이 기간만 UD 면접 딱 듣는 학생이 있는데 저는 복불복이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파이널 때 와가지고 붙는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은 이미 엄청 뛰어난 학생들인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막판에 UD 그냥 지원했는데 그래도 면접 들으러 와야지. 1배수 아니면 힘든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2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가장 특색이 컸던 거는 그 조금만 일찍 오지라고 생각할, 왜냐면 1차 붙었잖아요. 우리 내신도 나쁘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면접에 대한 준비 하나 없이 마지막 한 일주일 정도만 면접 수업 듣고 그동안 한 3~4개월 준비한 학생들이랑 똑같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약간 어렵죠. 그래가지고 좀 더 일찍 왔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이 됐던 부분이다. 왜냐면 이때는 수업 자체가 그냥 면접 풀이거든요. 여기에서 쌓을 수 있는 소양 같은 건 없고 건너뛴 다음에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일주일 내에 완성되어 있는 4분 30초를 만들기도 어려웠던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UD를 지원을 할 이번 연도에 지원을 한다면 이번 여름방학 때 시간을 좀 내셔서 수업을 한번 들어 놓으시는 게 나중에 파이널 직전에도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준비한 부분은 한 이 정도고요. Q&A 부분에서 더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